서울 강남의 한 주택. 흰옷을 입은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고 검은 옷에 다른 남성들이 나타나 이 남성을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선 얼굴을 때리고 잿더리를 던지며 위협합니다. 지난해 9월 폭력 조직 신7파 조직원들이 한 건설업자를 감금, 폭행하는 장면으로 지난 2월 SBS 단독 보도를 통해 이들의 만행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한 폭력 조직의 간부가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건설업자를 감금하고 또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지시하는 신7파의 두목급 간부 B씨와 지시를 받고 피해 남성을 폭행하는 검은 옷의 조직원 C씨.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건네고 독거실을 사용했다는 이른바 독방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수용자들입니다. 이들은 해당 폭행 사건으로 지난 1월 특수 중감금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몇 명 이상 정도의 사람이 이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고 지하실로 이제 끌려간 거죠. 발로 얼굴을 찬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잘 기억은 안 나요. 뺨도 맞고 뭐.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이후 구치소 홍거실에 배정되자 브로커 2명에게 이른바 독방 거래비로 1억 원을 송금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교도관 A씨에게 전달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도관이 문제의 돈을 송금받은 이후 이들은 독거실로 방을 옮겨 한동안 생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B씨와 C씨는 지난 25일 구속 만기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브로커 2명에게 건너간 독방거래비 1억 원 가운데 교도관에게 송금된 금액 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압수수색한 곳은 정부 과천청산의 법무부 교정본부와 경기의왕 서울구치소 두 곳입니다. 이른바 구치소 독방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교정당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씨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드러난 겁니다. 앞서 경찰은 독방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받은 이후 이들을 수용자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인 독거실로 방을 재배정하는 데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수용자 가운데 일부는 독거실에 일정 기간 머물렀거나 현재 머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7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수용자 방 배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서울구치소 총무과와 보안과, 의료과 등에서 수용자들이 방을 옮긴 기록 등을 압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소속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으로 보인다며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1인 실인 독거실을 수용자에게 재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정본부 교도관 A씨. 독방 거래 의혹을 처음으로 알린 SBS 보도 하루 만인 오늘 법무부는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SBS에 직위 해제된 교도관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년 전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이었고 최근까진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일했습니다. 수용자의 방 배정과 의료수용동 독거실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차례로 거친 겁니다. 경찰은 수용자 중 일부가 의료수용동 독거실을 거래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몸이 아픈 수용자를 위한 의료수용동 독거실은 에어컨과 온수 등을 쓸 수 있어 일반 수용동 독거실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겨울에는 난방 잘 되고 여름에는 또 냉방 잘 되고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는 사회랑 똑같아요. 일반 병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익명을 요구한 현직 지역 교도관은 SBS에 의료 수용동 독거실에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들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얘는 들어오면 안 될 애 같은데 멀쩡한데 하는 애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번에 경찰이 압수수색한 서울구치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수용률이 특히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수용률이 147.4%였는데 2명이 머물 공간을 3명이 쓰고 있는 셈입니다. 전국의 다른 교정시설들도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비슷한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은폐된 장소다 보니까 100%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교도관의 개인 비리를 넘어 조직적,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도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신정은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서울 구치소에서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교정시설에서 독방 거래 의혹이 있다, 이런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어떤 실체적인 브로커의 존재나 교도관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서울구치소는 잘 아시겠지만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자주 수용이 돼서 언론에 굉장히 주목이 높은 곳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대표적인 교정시설인 만큼 이 관리도 엄격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곳에서 불법적인 독방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교정당국은 직원 개인의 비위라며 선을 그었지만 저희 보도로 직무와 관련한 중한 어떤 범죄 정황이 확인된 만큼 당국의 조사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 도대체 독거실이 어떻길래 이런 불법 거래까지 이뤄지는 건가요? 네, 사실 궁금하실 겁니다. 그날 구치소 수용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방에 보통 4명에서 6명, 많게는 10명 넘게 수용되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2평 남짓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 같은 경우에는 침구류, 변기, 싱크대, 이런 관물대 같은 것들을 다 혼자 씁니다. 또 의료 수용동 독거실은 진단서 말고도 구치소 의료과의 어떤 승인이나 확인이 필요해서 방을 옮기는 게 더 까다롭거든요. 대신 여름에는 복도에 에어컨이 나오고요. 또 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싱크대에서 나옵니다. 휠체어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의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대상엔 의료과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료 수용동 독거실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거래 정황이 불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네, 신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